안녕하세요. 여수무화치과병원 장정록입니다. 저는 7월 초에 개최되었던 2023년 전라남도 치과의사의 학술대회에서 구연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침내라는 단어였습니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뭔가 운명적인 것이라고 마침내의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좁은 치조골의 임플란트 치료에서 제가 겪어온 변화가 뭔가 운명적으로 느껴져 마침내 연조직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임상에서 좁은 치조골은 내가 식립하려는 부위에 로딩을 견딜 수 있는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 시 수평적 골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치아는 부위에 따라 치관의 크기, 치근의 개수 등이 달라서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임플란트 시스템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 여러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좁은 치조골에서 내로우 다이아메터 임플란트, 즉 NDI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심은 건 아니지만 36번 임플란트에 골 소실이 관찰됩니다. 물론 얕은 식립 깊이에 의한 이멀전시 프로파일 등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 시 치조골 상부의 영역이 집중되고 스크류의 풀림으로 인한 마이크로 무브먼트의 영향도 클 것입니다. 로딩 27개월 방사선에서 픽스처 파절 관찰되어 임상적 평가 후 재수술 계획하였습니다. 리치 스플릿을 시행하면서 더 큰 직경의 픽스처를 깊게 식립하였습니다. 11개월간 3번의 수술로 리페어하였습니다. 좌측의 리페어 후 몇 개월 만에 46번 픽스처가 파절되었습니다. 재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GBR 및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사용하였고 임플란트 제거와 일자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다행히 두 번의 수술로 7개월 만에 리페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NDI는 한계가 있어 더 사용이 불가능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요. 최근 너넥사 픽처 등 여러 변화를 시도하면서 다시 NDI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그것은 임플란트에 맞춰서 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리제너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심습적인 수술을 하였고 여러 재료 및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로 새로운 임플란트 시스템을 접하면서 마침내 그 이후 제 임플란트 시술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뼈에 맞는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프리저베이션으로 좋은 위치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컨셉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피노타입 모디피케이션 테라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치과 잡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징지발 바이오타입과 다르게 피노타입은 치은의 부피 및 협측 치조골 두께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과 경조직의 두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한 경조직과 연조직이 있다면 임플란트의 장기적 애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좁은 치조골에서 임플란트를 심고 피노타입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연조직 치료가 필요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환자의 불편감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 시스템의 선택을 통해 피노타입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같은 직경의 임플란트지만 우측의 임플란트 바디가 작아서 주변에 더 두꺼운 경조직과 연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피스 임플란트 시스템에서는 보철 제작 과정에서 여러 번의 착탈로 인한 연조직 자극으로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철 후 크레스탈 본 로스 및 포켓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체형의 매직코어에서는 수술 후 점착된 연조직이 보철 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철 후 연조직이 더 차오르는 옹구러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투피스 임플란트와 일체형 임플란트의 보철 후 경조직과 연조직의 비교입니다. 일체형이 더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린데 선생님의 인터뷰 중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의 시작이 연조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프트 티슈가 이슈라고 하셨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투피스 임플란트는 플랩을 거상하고 삼각나사에 의해 픽세이션 방식으로 식립되면서 치조골이 손상되지만 일체형의 매직코어는 플랩리스로 사각나사의 형태적인 접촉으로 초기 안정을 얻기 때문에 시술 후 투피스 임플란트에서 본 로스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응력 분산에서도 투피스 임플란트는 치조정 부위에 응력이 집중되어
로딩 시 치주 조정의 골이 흡수되면서 픽스처의 파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한 줄의 사각 나사가 하반까지 연결된 매직코어에서는 응력이 분산되어 골질이 개선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좁은 치조골에서도 다양한 길이의 커프를 가진 매직코어는 고울 이식 없이 최소한의 연조직 처치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투피스 임플란트에서는 경조직, 연조직 처치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매직코어는 바디가 작고 사각나사의 핀스레드, 일체형의 커프 장점을 이용해 최소한의 연조직 처치로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악 대구치의 발질 케이스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방사선상 36번의 골 소실이 관찰되고 불편감이 있었지만 임플란트 치료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시술 치료 진행하면서 라포가 형성되어 임플란트 식립을 결정하였습니다. CT상 협축의 골 소실 및 좁은 치조골이 관찰되고 중등도 이상의 치주 질환으로 치은 및 베스티뷴의 소실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임플란트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임플란트에 맞춰서 뼈를 바꾸려면 여러 번의 시술이 필요하지만 뼈에 맞는 임플란트를 사용한다면 최소한의 처치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2012년 보티첼리의 논문을 보면 임플란트 표면에서 협축 치조골까지의 거리가 작으면 협축 골판의 흡수로 주변 점막이 더 치근다는 수준으로 형성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수술 사진입니다. 조심스럽게 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발치 교정 환자로 인접치의 치축이 좋지 않아 드릴링 중 방사선 사진으로 패스를 확인하였습니다. 발치와의 유가 조직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측의 간단한 절개 후 하얀 화살표처럼 유가 조직을 협축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임플란트를 3분의 2 정도 식립하고 고울 이식 후 원하는 깊이까지 임플란트 식립하였습니다. 수술 전후 비교 사진으로 봉합 시 협축 판막의 눌림에 의한 연조직 소실을 줄이고자 콜라겐 시트로만 패킹하고 봉합 없이 코팩으로 문드 프로텍션 하였습니다. 수루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틴티 선생님의 논문에서 XR 단면상 디펙트를 보니 인벨롭 안 또는 밖에 임플란트가 위치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위해서 보니 인벨롭상의 녹색 가상 연결선의 임플란트 바디, 즉 내경까지 2mm 정도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직경의 임플란트지만 매직코어는 내경이 작기 때문에 XR 단면에서 하얀 점선의 협축 가상선까지 거리가 쉽게 확보되지만 내경이 큰 기존 임플란트는 빨간 점선의 가상선까지 고리식을 해야 하므로 광범위한 플랫 거상 및 고리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치 전 치아의 치근이 협축으로 위치했었는데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치축을 설축으로 교정하여 협축과의 공간이 확보되어 더 예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루 교환면 치유 사진입니다. 한 달째 연조직이 잘 치유되었습니다. 측면상에서 치유 변화입니다. 수루 5개월에서 협축 연조직이 개선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전 설측의 간단한 절개 후 협축으로 유가 조직을 밀어내서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좌측 마이크로 갭이 있는 투피스 임플란트에서는 수직과 수평의 잇몸 비율이 1대 1.5로 유지되지만 매직코어에서는 최소 절개로 잇몸을 들어 올려 점착된 연조직이 보철 시 건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잇몸 높이가 유지됩니다. 파노라마 비교 사진입니다. 수루 5개월에서 골질 개선이 관찰됩니다. 술전 CT상에서 협축 유가 조직을 조심스럽게 박리하여 협축으로 들어 올려 소프트 티슈 하우징을 형성한 후 소프트 티슈 하우징 내에서 동종골 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하였습니다. 분홍색의 화살표 커프 부위에서 연조직이 잘 점착되어 연조직의 문을 잘 닫아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방의 본은 잘 성숙됩니다. 수루 19개월 파노라마에서 좋은 결과가 관찰됩니다. 광범위한 경조직 결손 부위에서 소프트 티슈를 생각하면서 피노타입 개선을 고려한 임플란트 시스템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